네, 2024년 11월 1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북한이 파병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물론 전후 문맥으로 윤석열 정부라는 게 들어갑니다. 윤 정부가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참 희한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첨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군 및 정보당국의 인력을 보내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갖고 떠들었던 사람이 민주당에서 김병주 의원이죠. 첨관단으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김병주 의원이 그 양반 육군 대장 출신이잖아요. 조금 헷갈리는데 소령 땐가 창관단인가 무슨 이름으로 국회 동의 없이 이라크에 갔다 왔고요. 중령 때는 아르빌인가 갔다 왔을 겁니다. 아프간 갔다 왔나?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국군이라서 그때 아프간 이라크 가고 한 게 노무현 정권 때걸? 그때도 그때는 우리가 아프간에 나중에 짜이툰 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하잖아요. 노무현 정부가 파병하잖아요. 그때 창관단 형태로 간 김병주는 문제가 없고 지금 김병주 당시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장교들이 창관단 형태로 뭐 나토나 우크라이나 가는 건 문제가 있다. 모순이죠. 근데 그거를 확대해서 떠들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큰 불행은요. 이러한 사건이 생길 때 주사파는 싹 숨어. 그리고 군 출신들이 나와서 군을 공격해. 국정원을 막 뒤집을 때는 주사파들이 바람을 잡고 싹 숨고 국정원 출신들이 국정원을 개혁해서 국개발인가 뭔가 하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만들어서 난도질을 해버렸죠. 경찰도 그래요. 항상 숨어요. 주사파는 숨고 걔네들은 평소에 떠드는데 싹 숨어. 근데 꼭 이때마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몇 면을 보면 김병주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소령 중령 때 갔잖아. 응? 그 노무현 정부 때 파병을 했잖아.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 군이 가느냐 안 가느냐는 뭐 갈 수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미국과 나토 군이 파병을 해야 한국군 파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3차 대전으로 가든 뭐 어쨌든 간에 미국과 나토가 간다면 한국군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안 움직이는데 우리가 왜 가? 그건 아니죠. 이번에 뭐 안보실장도 한국군은 지금 파병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파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무기를 주는 거하고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짜이툰을 파병하기 전에 그 전쟁을 가서 봐야만 한국군이 세계의 최고의 군대는 이렇게 싸우는구나 뭐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거 못 보면은 계속 늦어집니다. 그때도 미국이 벌인 전투를 보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했죠. 못 따라갔잖아요. 우선 언어적으로도 쉽게 통하지 않는 데다가 언어가 되는 영국군조차도 미군하고 호흡을 못 맞춰요. 장비가 너무 차이가 나버렸어. 대학생과 거의 뭐 초등학생 수준이 되니까 그 세계 전쟁이 일로 가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허겁지겁 따라가는 거거든. 지금 인민군 전술을 알고 뭐 하려면 가서 봐야 돼. 지금 김병주라는 사람은 북한이 똥풍성 보낼 때는 왜 격추하지 않았느냐. 북한이 무인기 보내서 용산 부근을 촬영하고 나갔을 때는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했다고 먼저 주장해서 그게 사실이었죠. 왜 가만히 있었는지 쏴버려야지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와서는 또 다른 결을 주장해. 이게 뭔가 하면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주사파의 앞잡이로 저는 보여요. 주사파들이 지가 나와서 설치면은 국민들이 안 움직이니까 그럴듯한 사람을 내세운 거지. 그게 문재인이었고 이재명. 근데 문재인은 이제 더 나가버려서 본인이 더 확실한 운동권이 돼버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주 자기네가 불리해지면 임종석이처럼 14가요? 9.19 해단 그 기념식 때 나와가지고 남북은 별개 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김정은과 똑같은 얘기해서
한번 밀어놓고 쏙 숨고 그런 식입니다. 지금 이 민주당은 가장 두려운 게 얘네들이 계엄령이라는 유령이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거든. 계엄령을 해가지고 뭔가 비상시국 만들어서 이재명을 빨리 잡아놓고 윤석열 세력이 권력을 꽉 쥐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이 파병을 했기 때문에 긴장이 올라가서 한국군이 뭐 움직이면 긴장이 올라가서 그러한 유사한 상황이 될까봐 기를 쓰고 막는데 막다 보면 자기 모순해 버려요. 자, 민주당 잘 보십시오. 오늘 국회에 갔더니 이태원 사건 뭐 3주기인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태원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없죠? 또 얼마 전에는 후쿠시마 갖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후쿠시마 다 지나갔죠. 또 얼마 전에는 최혜병 갖고 굉장히 애달바고 시끄러웠죠. 지금 다 잊혀졌죠. 지금 최혜병 사건, 후쿠시마 사건, 뭐 이태원 사건 또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요 이 리듬이 없어. 그때그때 막 던져. 그게 이슈가 돼서 근데 대충 제가 기자를 해보니까 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많이 끌면 3개월 가면은 약효가 떨어져. 기자들도 쓸 게 없고 가장 오래 갔던 게 옛날 천안함 사건 같은데 3개월 지나니까 쓸 것도 없고 지겨워서 안 봐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막 공격하던 세력이 힘이 떨어지니까 딴 데로 이동합니다. 그때는 막 그걸 갖고 막 도와주는 척 온작쇼를 해놓고 딴 데로 가서 또 떠듭니다. 뭐 감정기지 해군 만들면 안 된다고 시끄럽게 하다가 그게 약발 떨어지면 딴 데 가서 무슨 천성산 뭐 도룡뇽이 죽는다고 하다가 자꾸 떠듭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직접 하게 되면은 비난을 받으니까 누구를 자꾸 앞세우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게 지금 민주당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북한 파병을 기화로 한반도 정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정권이. 북한이 파병한 걸 대한민국이 파병을 해서 전쟁을 획책한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궤변들을 쏟아냅니다. 이거는 이재명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본인도 이제 11월 중순부터 자기 1심 재판 판결이 나오죠. 그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참 민주당에 가 있는 군인 출신들이 참 그래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좀 비겁해. 자기가 옛날에 갔을 때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때 파병한 건 노무현 때 파병은 파병이 없고, 지금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나토가 먼저 파병을 해야 우리가 파병을 하지, 우리가 왜 파병을 합니까? 북한군이 갔으니 그건 살펴봐야 되고, 그걸 안 보면 우리 국가 방위를 포기하는 건데,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이 민주당에서 주사파는 뒤에 숨고, 이럴 때 김명주 의원이 나와서 군을 흔들게 하고 또 누가 나와서 흔들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출세시키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정청래도 맨날 이재명 옆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법사위원장 돼서 폼 잡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순수 주사파냐? 정청래는 문 놓고 맞지.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야당을 이끌고 국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네타냐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10월 7일 날 테러를 당하니까, 보통은 전시내각 그래서 대연정이라 그러죠. 야당도 이제 자기네 내각에 참여를 시켜서 연정을 하는 경우가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시내각을 만들지 않고 야당하고, 안보내각을 만들어서 야당 대표하고, 야당에서 야당 국회의원 중에서 국방부 장관 지낸 사람, 하고 이제 네타냐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안보보좌관 5명이 딱 이 전쟁 문제를 다루는 이거는 뭐 별도의 안보내각이라 했습니다. Security Cabinet.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의견이 갈릴 때도 있겠지. 자, 우리 이렇게 맞았는데 어떡할래? 같이 의견 일생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 안 맞는 경우도 네타냐후가 고집을 부린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그 삐삐 공작이 있죠. 삐삐 터트리는 거. 그거를 지금 쭉 보도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우리 모사드가 8200 부대가 어떻게 해서 한 삐삐를 헤즈볼라에 공급했는데 그걸 터트리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안 믿었는데 좀 반대도 했는데 네타냐후가 밀어붙였는데 대성공을 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야권의 힘을 잃으면서 네타냐후 주도로 끌고 갔다 그럽니다. 지금 윤 대통령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을 끌고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타냐후는 쟤네가 때려주는 바람에 그런 기회를 안보내각을 통해서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때려주면 좋은데 지금 이재명이는 누구 편을 드는지 참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이북 국회의원인지 모르는 짓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태균이 문제를 계속 꺼들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19%가 됐다. 이 정도면 뭐 완전히 탄핵 대상이죠. 탄핵시키는 게 이재명한테도 득이고 북한한테도 득이고 중국도 득이니까 마구 십자포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이제 윤 대통령은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뭐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 뭐하라 하고 사과해도 지금 막을 수도 없고 사과하면 점점 더 밀릴 겁니다. 김정은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군의 글로벌 호크가 떴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기는 정찰용입니다. 우리는 RQ로 나가죠. R이 르코네상스 정찰이고 미국은 이제 고고도 정찰기 중에서 중고도도 그렇고 RQ는 정찰이고 MQ는 공격용입니다. 우리는 MQ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의 고고도 정찰기 RQ 글로벌 호크가 표적을 잡아주니까 미군의 중고도 무인기 리퍼가 표적을 잡는 무인기로 때리는 연습을 했다. 그걸 연습만 하지 말고 실제로 지금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ICBM을 쏘는 데가 평양 인근이죠. 그걸 쏠 만한 데는 다 알아요. 순환 비행장 아니면 미림 비행장. 그런 개활지에서 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잡을 필요도 있지. 이번에 김정은이가 보통 미사일 쏘고 나면 이틀 만에 그 사실을 공개했는데 하루 만에 북한이 보도하면서 폼을 잡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다가 폭사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뭐 미국이 해도 좋고 김정은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걸 못하는 한 계속 끌려갈 겁니다. 아이디어가 없다고요?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결행할 의지가 없는 거죠. 이제 사법시험 8번 떨어져서 코너에 몰렸고 지지율 19%면 이제 탄핵으로 들어가는 수준인데 여기서 윤 대통령이 뭘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이제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양면전쟁 삼투를 만들어라 이거야.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파병을 해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우리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북한은 남북으로 싸우는 모양이 되죠. 양면전쟁 이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에 파병을 했을 때 이북도 양면전쟁 만들기 위해서 1.21 사태, 박정희 살해하려는 그리고 울진 삼척 사태, 푸에블람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이 똑같은 겁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는 세력 비밀리에 해야 되겠죠. 그들이 일어나서 무장 봉기를 해서 김정은을 노려야 돼요. 김정은을 양면전쟁 상태로 몰아넣어야 된다고. 윤 대통령이 이제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제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이제는 안 것 같은데 액션을 해야 됩니다. No action, talk only. 그걸 흔히 나토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을 가야 됩니다. 지금 뭐 말만 떠들다 임기 채우고 나가서 깜빵 가나 뭔가 액션하고 하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액션을 하는 게 낫죠. 이왕 사식 공부한다고 한 김에는 9번째쯤은 붙는 게 낫죠. 또 떨어지면 바보가 되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 이렇게 뭐 변화를 하라 그럴 때 사람들이 알아는 들어요. 근데 변화를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변화가 안 돼요.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상황 변화가 생깁니다. 뭐 옆에 가족들이 죽고 뭐 돈이 없어지고 집안이 풍비박산하면 사람이 변해요. 즉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하게 하는 거는 상황이 변하게 하지 본인의 의지로 바뀐다. 그거는 아마 불교에서 말하듯이 100일 기도를 하고 아주 노력을 하면은 변하긴 변합니다. 근데 굉장히 용맹정진의 기간이 필요한데 상황이 확 바뀌어서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확 바뀌면서 사람이 변해요. 지금 윤 대통령은요, 본인이 노력해도 안 바뀌는 상황을 넘어서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때가 사시 붙듯이 변할 수 있는 타임입니다. 이 기회를 잡아서 훅 변하면서 김정은을 선제 타격으로 없애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십시오. 이때 못 변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바보가 됩니다.